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또다시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 재확산, 입원자 증가, 고위험군주의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혹시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께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잖아요. 먼저 지금 실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 환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말쯤에는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63명 정도였는데 8월 말에는 220명으로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리고 9월에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코로나에 걸린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가벼운 감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걱정되는 건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0%나 된다는 점이에요. 10명 중 6명이 우리 또래 어르신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지병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더 위험해지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대만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다고 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은 여름 휴가철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모이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어르신들이 더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르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이 빨리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이제는 그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폐질환 같은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병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더 위험해져요. 예를 들어 폐에 문제가 있는 분이 코로나에 걸리면 폐렴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장이 안 좋은 분은 심장에 더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처음에는 열이 나고 기침하는 정도였는데 며칠 지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폐렴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전과 조금 달라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꽤 강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즉, 더 쉽게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걸릴 수 있어요. 어린 손주들도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은 보통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요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과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열이 오래 가거나 기침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료진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이에요. 병원 침대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더 바빠져요. 그러면 다른 병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젊을 때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며칠 열나고 기침하다가 금방 나았을 텐데 이제는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마스크를 또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써야 해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 실내, 병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꼭 쓰세요.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 하나로 많은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백신을 또 맞아야 하나요? 또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맞는 게 좋아요. 정부에서도 고위험군,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해서 새로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보건소에서 연락 오면 꼭 가셔서 맞으세요. 치료약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있어요. 예전보다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마스크 쓰기, 사람 많은 곳 피하기, 집안 환기 자주 하기, 손 자주 씻기, 건강한 식사하기, 충분히 주무시기, 지병이 있으시면 약 잘 챙겨 드시기 등등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맞으러 가세요. 보건소에서 공지하는 접종 일정을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세요. 특히 실내에서 병원에 가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실 때는 꼭 쓰세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손부터 깨끗하게 씻으시고 얼굴도 한번 씻어주세요. 세 번째는 집안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하시고 공기청정기가 있으시면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가야 하시면 야외에서 만나는 게 더 안전해요. 네 번째로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지병이 있으시면 약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드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물도 많이 드세요. 다섯 번째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 계속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해 보세요. 약을 처방받으면 잘 복용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여섯 번째로는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새로운 백신은 언제 나오는지, 치료제는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막상 필요할 때 도움이 돼요. 혹시 예방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 침대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간병하느라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고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폐 기능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심장이나 신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고 다른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양원이나 노인정 같은 곳에서 한 명이 걸리면 여러 명에게 퍼질 수도 있고요.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앓았거나 백신을 맞아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대규모로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증상도 예전보다는 가벼운 경우가 많고요.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치료제도 더 좋아졌고 병원들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이 많아져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도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바이러스 변화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잘 따라주시면 돼요. 무엇보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큰 힘이 돼요. 혼자 있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들과 계속 연락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살아야 할 때예요. 코로나는 이제 다 끝났어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면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마스크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고 나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행동이에요. 조금 답답해도 외출을 조금 줄이는 게 불편해도
손을 자주 씻는 게 번거로워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혹시 며칠 동안 열이 나거나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쉬기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이 정도로 병원 가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으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나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도 함께 지켜야 해요. 특히 어린 손주들이나 함께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주위의 깊은 행동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직은 겨울도 오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병원 연락처도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보건소 전화번호도 알아두세요. 새로운 백신 소식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접종 날짜가 나오면 빼먹지 마시고 꼭 가세요. 마스크도 집에 여분으로 준비해 두시고요. 가족들과도 미리 얘기해 두세요. 혹시 아프면 누가 도와줄 건지, 병원은 어디로 갈 건지, 약은 어디서 사올 건지 이런 걸 미리 정해 두시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 마세요. 몸이 건강해야 바이러스와도 잘 싸울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하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고 우울하면 면역력도 떨어져요.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시고 서로 걱정해 주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약을 먹으면 코로나가 낫는다. 이런 거라면 절대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런 걸 너무 믿지 마시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나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더 믿으세요. 혹시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분이 계시면 너무 멀리 하지도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걱정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해요. 어르신들, 제가 오늘 긴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조심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준비하되 너무 걱정에 빠지지는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돼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어르신들께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신 맞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하기, 건강관리하기 같은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잘 지키셔도 많이 안전해질 수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시고 가족들과 미리미리 상의해 두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어르신들,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아프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받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더 좋은 날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